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어 합니다. 여기서는 신비롭고도 섬뜩한 한국의 공포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녹슨 쇠문이라 불리는 낡고 오래된 문이 있었다. 이 문은 마을 언덕 위 무성한 잡초로 뒤덮인 폐가의 정문이었다. 폐가는 벌써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 문 너머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매년 한두 번씩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그 문 앞에 섰다가 오싹해져 돌아가곤 했다. 녹슨 문은 한밤중이 되면 기이한 소리를 냈다. 마치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힘겹게 기어오는 소리처럼 끽끽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귀신이 문을 여는 소리라며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해가 지면 그 언덕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이 녹슨 쇠문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찾아갔다. 그들은 여름방학 숙제로 소문의 진실을 밝히자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학생들 중 가장 용감한 지훈이라는 소녀는 친구들과 함께 녹슨 쇠문 앞에 섰다. 문은 생각보다 더 커다란 위압감을 주었고 가까이 다가가니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낡은 집일 뿐인데. 지훈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가웠고 손에 녹이 묻었다. 혹시 몰라 몸쪽으로 문을 힘껏 당기자 문은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안으로는 어두컴컴한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지훈과 친구들은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내부의 기묘한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신문 스크랩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실종자에 대한 기사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실종자 중 몇 명은 몇 년 전에 이 마을에서 사라진 사람들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아직까지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점점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빠르게 대충 물건을 살펴보던 그들은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당황한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훈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야. 등골이 서늘해진 지훈은 친구들을 돌아보았지만 그들 역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듯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 속삭임은 누구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명확했다. 학생들은 한참 동안 두려움에 떨다가 용기를 내어 방을 조사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방 깊숙한 곳에 마치 누군가의 서랍장을 열어보았다. 서랍장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첫 장을 열어보니 그 일기장은 이 집에 살던 사람의 것이 분명했다. 일기에는 어느 날 밤부터 녹슨 문에서 들리는 소리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힌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지훈은 급히 일기장을 덮었다. 먼지가 일며 공기가 더욱 탁해졌고 그때 또 다시 쾅 소리와 함께 거친 바람이 그들을 휘감았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급히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까 그 소리의 정체 그리고 일기장에 소름 돋는 내용이 그들 모두를 극도의 불안에 빠뜨렸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1시, 이제 곧 해가 뜰 시간이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잊고 단 하나의 생각만 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는 친구들과 함께 문을 다시 한번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마침내 문이 조금씩 열리더니 사라졌던 불길한 기운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문 밖으로 나왔다. 밖은 예상대로 밝은 동이 터오르고 있었다. 학생들은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다. 그 후로 그 누구도 녹슨 쇠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얼마 후 그 집은 공공사업 때문에 철거되었고 그 사건은 마을의 다른 신비한 소문과 함께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른 공포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녹슨 쇠문과 그 속삭임의 비밀은 영원히 풀리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젊은 대학생 영수는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의 번잡한 생활을 피해 한적한 고향으로 내려왔다. 마을 인근에는 오래되고 폐허가 된 병원이 있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종종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으로 악명이 높았다. 어렸을 적 마을 친구들과 그 폐병원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하며 버그지어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던 영수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그런 소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친구들과 함께 혼자 폐병원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친구들은 약간 불안해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하기로 했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폐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입구는 녹슨 쇠문으로 잠겨 있었고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폐병원은 예상보다 훨씬 더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스크래치 자국들이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 조각과 부서진 가구들이 널려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영수의 친구 중 한 명인 민수는 무슨 소리가 들렸다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당시에는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라고만 생각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창백해져갔다. 그들은 함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플라스틱으로 덮인 큰 수술대가 있었다. 민수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지우지 못한 채 주위를 살폈고 그 순간 그들의 카메라가 갑자기 꺼졌다. 깜짝 놀란 그들은 카메라를 다시 켜보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겁이 난 그들은 급히 병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근데 그 순간 병원의 복도 끝 부분에서 흐릿한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너무도 희미해 뚜렷이 알아볼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형상은 점점 그들에게 다가왔다. 놀라서 몸을 돌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급히 도망쳤고 겨우 병원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과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영수는 집에서 녹음해 둔 장비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아무 소리도 없던 그 공간에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명히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 경험 이후 영수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 폐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곳에 무언가 미해결된 일이 얽혀있는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폐병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밤마다 창문에 불빛이 비친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영수는 그 일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고 2~3년이 지난 후에야 글로 써 내려갈 수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 방문 이후 영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두 번 다시 밤을 새며 탑승하는 모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나는 한국의 한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연히 공포썰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클릭하자마자 소름 돋는 사진 한 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 아래에는 길고 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야기를 작성한 이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며 그해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외딴 산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산장은 오래되고 낡아서 주위엔 인근 마을 사람들조차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다고 한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이미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해는 빠르게 산 너머로 저물어갔다.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무서움을 더했으니 이 이야기도 예외는 아닐 터였다. 산장에서의 첫째 날 밤 친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산장 안을 둘러보며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핸드폰 화면에서는 녹화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은 온통 정적과 잡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친구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며 숨기 힘든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 다소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깊은 밤중에 창문 밖에서 무언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잠에서 깨어 소리를 따라 발코니로 나가보았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짙은 어둠과 귀뚜라미 소리만이 그들의 곁을 에워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두 조용히 집 안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함이 터져나갔다. 둘째 날 경쾌한 아침 햇살에도 불구하고 산장은 어딘가 음산했다. 모두들 좀비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에 모여 앉았고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근처 산을 등반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숲속에서 본 적도 없는 새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던 그 소리는 쉴 새 없이 이어졌고 급기야 친구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바닥에 들었어 앉아버릴 정도로 실체 없으면서도 경악스러웠다. 산장을 돌아오자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모두 지친 몸으로 침대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날 밤 어김없이 창문 밖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 명의 용기 있는 친구들이 손전등을 들고 나섰지만 그들이 창문을 열었을 때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날 아침 그들은 침대 옆 협탁에서 무언가 발견하고 말았다. 책상 위에는 낡고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속에는 지난 여행객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무수한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그림이나 낙서처럼 보였지만 그중 몇몇은 무언가를 경고하듯한 메시지였다. 산장을 떠나라. 여기에 머물지 말라. 라는 경고 같기도 했다. 이상하고 섬뜩한 기운에 휩싸인 그들 모두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내리고 즉시 짐을 챙겨 산장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덧 표현할 수 없는 섬뜩한 감각이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여행이 끝난 후 그들은 모두 이 경험에 대해 거의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산장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중 한 명이 그때의 일을 인터넷에 적어 올린 그 순간까지도 그들 사이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이 풀리지는 않았다. 마치 산장 자체가 하나의 실체를 갖춘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상에 남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었다.